아니 자동차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 야, 현대기아가 이 정도인가? 삼성, LG가 현대기아를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반만큼만 해봐라 좀.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최근 들어서 무역수지 적자폭, 이거 보면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하다니. 지난 1월 적자폭도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건 뭐 IMF 때보다 더 심합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자인가? 이 증감률을 부문별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반도체 마이너스 44.5%, 석유화학 마이너스 25%, 일반 기계 마이너스 15.8%, 철강 마이너스 25.9%,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36%. 아니 이게 이런 숫자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동차 플러스 21.9%. 야, 현대기아 형님들 믿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고마운 분들이네. 석유 제품 플러스 12.2%. 무역 적자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수출로도 사상 최대 수출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6위의 수출국이에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우리 무역 수지인데 이거 왜 이런가? 이 모든 게 이유가 있을 텐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여기 자동차와 다른 수출 품목을 완전히 구분짓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잡은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은 부품, 재료입니다. 이게 완성품이 아니고 중간재라고 해서 B2B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B2B로 먹고 사는 나라였죠. 7, 80년대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엄청난 브랜드들이 왔죠. 일본 제품 정말 좋아하고 미국 제품 정말 좋아하고 다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반대로 수출할 수 있는 브랜드는 뭐가 있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주요 수출 품목을 뭘로 해야 되나? 당연히 B2B로 했던 거죠. 반도체? 반도체에 무슨 이게 브랜드가 어디 거라고 이걸 사용을 안 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철강? 이게 뭐 어디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철강이 다른 철보다 좀 못해? 그런 거 없잖아요. 정해진 스펙이 있고 그 스펙에 딱 맞춰서 나오기만 하면 브랜드는 뭐가 됐던 그냥 쓰는 거죠. 사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 B2C,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하나 소비자들한테 팔고 그걸 관리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를 팔려면 이 소비자들을 각각을 다 설득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B2B는 어때요? 싸고 좋은 제품 한 번에 이만큼 찍어갖고 그냥 그 기업만 만족시키면 돼. 한 번에 왕창 팔면 그냥 끝나는 거죠. 좋죠? 좋은데 이 B2B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너무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거니까 올 초에 바이든이 기업들 수장 모아놓고서 이랬죠. 이 반도체 웨이퍼를 딱 들고서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랬죠. 그거 보셨나? 그것까지는 다 보셨을 텐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기사 보시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이커 TSMC 있죠. 삼성과 TSMC가 우린 나란하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TSMC가 한참 위에요. 그래서 이 TSMC 미국 애리조나에 4나노, 3나노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미 설비가 들어갔어요.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었나?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공장을 9개를 더 짓습니다. 11개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죠. 그래도 TSMC랑 삼성이 수출 잘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건 수출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나라 수출 1위가 반도체인데 미국의 공장 11개를 지어. 그럼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죠. 심지어는 중국의 공장이 있는 회사의 제품을 우린 수입하지 않을 거다 까지 합니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중국을 적성국가로 딱 규정하고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을 파는 기업 제품은 우린 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적극적으로 막고도 있지만 이걸 또 간접적으로도 합니다. 애플한테 야, 너 진짜 삼성 반도체 그거 한국산 제품 그거 꼭 사야 되겠어? 이러면 애플이 쏘리 이러면서 못 사게 되는 거죠. 아니 뭐 반도체라는 게 전 세계가 되는데 미국에 생산되는 거 있는데 굳이 한국산 사야 되겠어? 못 사는 거죠. 애플도 기업이고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없죠. 중국은 더하죠. 중국은 너희 뭐 샤오미, 홍미 이런 데서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쓴다고 중국산 디스플레이 넣어. 우리 디스플레이 굴기야.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안 사겠죠. LG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B2B는 요즘 들어서 정말 무서운 게 돼버렸어요. 반면에 자동차 수출, 이 B2C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한국차 너무 컸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한국차 불매해. 이런다고 해서 불매가 됩니까? 잘 안 되죠. 난 아이오닉 6 살래요. EV9 살래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막아? 이거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IRA다 뭐다 하면서 보조금을 안 주는 쪽으로 뭔가 이상한 걸로 딴지 걸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지만, 그런 걸로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지는 게 자동차입니다. 최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브랜딩하는 거, 요건 정치적인 결정이 아무리 있어도 제대로 안 먹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기나?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상이 바뀌었어요. 개발도상국은 1차 생산품을 수입해서 2차 가공해서 수출하고 이러면서 원자재, 이 중간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게 핵심이죠. 개발도상국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걸 1등 수출품으로 잘 수출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 먼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먼저 했냐? 대만, 필리핀. 원래 하던 그런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하던 그 메모리 칩을 우리가 뺏어온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생산하고 무조건 소비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의 모든 메이커들이 다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10개 만드는 기업보다 100개 만드는 기업이 아무래도 싸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를 늘리면 너네보다 싸게 해서 너네 그냥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조건 최저가, 최고 품질 이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중간 정도 기업들은 나라 전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좀 높여서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미국이나 일본 정도 되면 국가 주도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 TSMC 있는 대만은 국가 주도 경제죠. 우리도 사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좀 졸업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내세우고 있는 넥스트 11,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넥스트 11 들어보셨어요? 성장 가능성 높은 국가들 11개를 이렇게 뽑았어요. 믹트라고도 하는데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이렇게 해서 믹트예요. 뭐 이런 나라들을 묶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개발도상국이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국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 우리 개발도상국 맞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UN 무역개발회의가 분류한 거,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네? 아니 우리나라 언제 선진국 되나 했는데 이미 됐습니다. 재작년에 선진국 됐어요. 이거 알고 있어? 계속 원래부터 선진국인 줄 알았어? 아니 원래부터 선진국이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10대 무역국으로 들어간 게 한참 됐죠. 좀 늦은 편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진국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 둘의 관계는 그냥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UN 무역개발회의도 이게 1964년에 생겼는데 1964년 이후로 한 번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선진국이 된 거죠. 선진국이 그럼 몇 개냐? 선진국이 세계에 32개였는데 우리나라가 들어가면서 선진국이 33개가 됐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세계 경제에 이런 역사가 없고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가? 놀랍죠? 이 코리안들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2000년대생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어느 정도 잘 살았잖아. 대한민국 역사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수천 년의 역사 중에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저희 40대 삼촌들만 해도 어렸을 때는 뭐 집에 뭐 밥이 없고 막 그랬어요. TV 광고에서 이대로 가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런 광고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흑백 TV 같은 거 보시고 그러면 그런 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너네 거지꼴이야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닌가? 그랬다니까. 진짜로 갑자기 변한 거야. 이렇게 큰 폭으로 변하는 나라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 대전환기, 수천 년 만에 갑자기 변하는 그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딱 살고 계신 겁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린 뭐 해야 되나? 그게 지금 무역수지로 보여지는 거죠. 국가 브랜드가 높아질수록 이 국가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 품목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자재, 중간재 이런 걸 수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성품, 최종 제품을 잘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국가 브랜드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디자인 아이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써있는 게 아무래도 차이나 디자인 홍미폰 이런 거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가격이 3배인데 그냥 사. 그렇잖아. 독일 자동차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하면 그게 뭐 좋은 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잖아. 볼보에 스웨덴 딱지 왜 붙여? 그거 붙여야지 사람들이 돈 더 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세관에서 이런 것들 차단했죠. 메이드 바인 스웨덴이라고 써있는 요 볼보 번호판 가드, 요거를 수입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아니 메이드 바인 스웨덴 할 수도 있지 않나? 아니 그게 뭐 좀 이상하나? 이게 잘못해서 오인해서 자동차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스웨덴에서 만든 차 아니고 이 번호판 가드도 스웨덴에서 만든 거 아닌데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왜 메이드 바이 스웨덴이라고 쓰냐? 이거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아주 잘 되죠. 좋은데 대만 같은 국가 주도 경제 이런 나라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써있다고 와 메이드 인 타이완 짱이야 하면서 더 사진 않을 거잖아요. 메이드 인 타이완의 자동차를 살까? 굳이 잘 안 살 거잖아요. 반도체 같은 거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해서 오우 반도체 메이드 인 타이완이 짱이야 이러면서 더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품, 그런 것에 더 집중해야죠. 예를 들면 코리아는 이미지가 지금처럼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야 코리아 짱이네 이러면서 살 수 있는 물건, 그런 걸로 우리 수출 품목을 다시 재편해야죠. 지금 보면 한국에서만 나오는 한국 특산품 이런 것들이 마땅히 없어요. 지금 아이폰에 대항할 수 있는 갤럭시, 그나마 이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한국 브랜드의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죠. 지금 수출 품목으로 놓고 보면 자동차가 거의 메인, 컴퓨터 조금 있고, 최종 소비재를 좀 더 부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만들어야죠. 오징어 게임의 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딱 얼굴 박아서 딱 수출해야죠. 오징어들이 만들었다고? 아니야, 네가 오징어겠죠. 선 넘네. 지금 또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 수입이죠. 에너지 수입 금액이 무려 100억 불이 넘고 있어요. 12조 원을 매년 수입하고 있습니다. 와, 가스 수출 1등이 러시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러시아가 애매하죠.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비웃었잖아요. 야 러시아 저놈들 저거 전쟁 일으켜서 자기네가 수출도 못하니까 유럽에서 나오는구만, 미국에서 나오네, 걱정이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럽이 가스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이러는 건 대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비싼 거지.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보다 조금이라도 쌌거나 비슷했으면 진작에 수출했겠지. 지금은 러시아 게 없으니까 이게 좀 비싸도 캐내고 수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가스 1,300원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야씨, LP 가스가 1,300원이면은 휘발유 값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 누가 사? 말이 안 되죠. 그나마 SK, 이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300원 인상 안 하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감내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 어쨌든 그래도 지금 가스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기름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분야 어마어마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죠. 유류세 인하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린가? 아니 저는 당연히 인하해 주는 게 고맙죠. 저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별로 안 올랐어. 미국 가보면 요즘 기름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독일도 장난 아니에요. 독일은 우리보다 기름값이 거의 2배고, 지금 미국 가보면 한국하고 기름값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국이 기름값을 엄청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오르면 우리나라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기름값 비슷하네 이러면서 차 그냥 끌고 나오겠죠. 소비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꾸준히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무역수지 적자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유류세 인하 중단한다는 것 같은데 이 중단을 막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갑자기 30% 이상 뛰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름값 2,000원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겠네요. 네, 사실 우리만 무역수지 적자가 아니죠. 지금 선진국 대부분 적자입니다. 일본 17개월 연속해서 무역수지 적자, 작년에 200조 적자를 냈어요. 이탈리아는 작년에 336억 불, 우리 돈으로 44조 적자예요. 엄청난 적자죠. 유럽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적자는 아닌데 무역 흑자가 64.7% 축소했대. 야,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잘 나가던 나라들이 이거 왜 이러는 건가? 이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인구를 한번 보세요. 일본 인구가 좀 많아서 1억 2천만, 독일 인구는 8,300만, 우리나라는 6천만, 이탈리아는 5,900만, 우리하고 대충 비슷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자기 나라 내수가 너무 작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나라죠. 불과 한 7, 8년 전 오바마 정부 때만 해도 우리가 글로벌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건 전 세계를 뒤져서 여기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곳을 찾아서 생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퀴는 태국에서 하고 엔진은 남아공에서 하고, 자동차 시트 만들 때는 시트가 안에 프레임과 껍데기가 따로 있으니까 프레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걸 베트남에 보내서 껍데기는 베트남에서 씌워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내고 받고 이러면서 만드는 게 더 쌌습니다. 배 태우는 운송료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쌌죠. 그러니까 시간만 여유 있다면 전 세계가 다 글로벌 공장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트럼프가 갑자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뭐 이러면서 아니 우리가 왜 일자리를 너한테 주니, 내가 다 하지.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큰 기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뭐하러 외부에. 중국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세계의 공장이 돼야 되지? 이런 생각. 야 우리 서로 섞이지 말자. 생산도 우리가 하고 소비도 우리가 할래. 굳이 너네하고 안 해. 그럼 더 비싸잖아요. 비싸도 품질이 나쁠 텐데 후져도 내가 너한테 일자리 주느니 그냥 후지게 내가 만들고 말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효율이 아니라 국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일자리가 훨씬 중요한 세상이 됐죠. 미국에 보면은 거리에 노숙자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물건 더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해? 아니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먹고사니즘이 중요한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느리고 비효율적이지만 사건 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현 상태로 그냥 천천히 진행되게 놔두자, 이게 바로 보수죠. 그래서 보수주의적으로 세계가 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 위주 국가, 80% 이상을 다 수출로 먹고 살고 있던 나라들, 이런 나라는 다 힘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수출로 이득 보는 나라 순위를 보면요,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이죠. 지난 1월달만 봐도 이 두 나라 합치면 금액이 무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네. 나머지 모든 나라들 수출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 중국이 하는 게 더 많아요. 이 정도면은 뭐 미국, 중국만 보고 있어도 되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싸워. 중국산 가지고서 물건 만들면 그거 FTA고 뭐고 우리 안 받을 거야. 너희도 지금 중국하고 한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야, 이거 좀 살 떨리는 상황 아닌가? 너 줄 잘 서라 이러는데, 아니 우리가 줄을 잘 서고 있는 건가?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내는 1위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문을 좀 걸어 잠그는 것 같고, 중국발 적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한테 너무 큰 문제죠.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를 보면서 야 너네 좀 수상한데?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전략적인 모호함, 이런 걸 잘 유지해야 돼요. 이게 어떤 나라하고 너무 지나치게 친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뭐 불가금 불가원의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반중 감정 요즘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도 좀 걱정됩니다. 한 달에 80억 불 10조씩 싸주는 중국인데, 아니 중국하고 등지면 지금 큰일 나요. 반일 감정? 야 20억 불? 아니 뭐 얼마 안 되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중국, 미국은 이거 고객님이신데 이분들하고 등지면 큰일 납니다. 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는 시대, 비싸도 혼자 먹고 살자, 이런 시대가 됐을 때 가장 공포스러운 나라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빈살만 형님의 나라잖아요.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중동 국가들 정말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기름 퍼올려서 자기들이 내수해서 쓰는 게 없어요. 사우디 인구 3,500만, 이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작죠. 부자 나라는 맞긴 맞는데 1인당 GDP를 보면 23,000불, 아니 이게 뭐 내수해서 할 게 없어. 얼마 전에 사우디 빈살만 형님께서 우리나라에 굳이 오셨잖아요. 여기 오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유명하죠. 빈살만 형님이 딱 앉아 계시고 옆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이렇게 쭉 있는데, 자네들은 장차 뭘 해볼 생각인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보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이 사진 유명하잖아요. 다 보셨죠? 자네 장차 뭐 할 건가? 이거는 사실 농담이고요. 정말 그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죠.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좀 아세요? 사우디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죠. 김씨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농담처럼 이 사람을 빈살만 형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 진짜 이름은 무함마드 빈살만 알 사우드예요. 성이 사우드야. 미스터 사우드. 이분 아버지 이름도 알아야 돼요. 이분 아버지 이름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빈 압둘라흐만 빈 파이살 빈 투르키 빈 압둘라 빈 무함마드 알 사우드예요. 야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빈이 많아? 맨날 빈이야. 이유가 있어요. 빈은 아들이란 뜻이죠. 빈 살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살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이 살만이야. 이름이 살만이고 빈 압둘라지즈, 빈 압둘라흐만, 빈 파이살, 빈 투르키, 빈 압둘라, 빈 무함마드 알 사우드라는 거지. 그러니까 빈 살만은 살만의 아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무함마드. 그래서 이름에 공통점 사우드가 들어가죠. 사우드 왕족이고 사우드 왕족의 아라비아라고 해서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 국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보통 다른 나라 국기들 보면 무슨 색깔로 있지 않나? 사우디 국기는 여기 국기에 글씨가 써 있어. 이거를 한글로 풀이해 놓은 데가 있죠. 내용이 뭐냐면 알라신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다. 진짜. 여기는 일단 신하고 왕이 거의 최고인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의원 없고요. 왕이 정치도 해요. 경제도 하고 군사도 하죠. 여기서 민주주의 합시다 뭐 이러면 바로 잡혀가는 거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러면서 퇴형. 어떤 분이 SNS에다가 신이 없다 이렇게 페북에다 올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징역 10년, 퇴형 2,000대. 야, 퇴형 2,000대 맞으면 살 수 있나? 10년 동안 2,000대 맞는 거야? 2,000대 맞았다가 살면 10년 감옥 사는 거야? 사실상 사형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나마 이렇게 살벌한 사우디아라비아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빈살만 형님은 그래도 개혁 개방을 한다는 분이죠. 사우디를 온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온건하게 어떻게 했나? 남녀가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전엔 같이 못 봤어?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여성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못했어? 빈살만 형님 큰일 하셨네. 제가 사우디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얘기가 초등학생이 운전하면 그렇게까지 죄는 아니라고 해요. 차라리 초등학생은 운전해도 괜찮은데 여성이 운전하면 끌려 나와서 태형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갇혀있는 세계였다. 나 혼자서 그냥 알아서 살래. 나 노터치 냅둬. 그냥 나 석유 팔아서 나 혼자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에너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미국은 자기가 땅 파서 자기가 석유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고, 러시아는 야 우리 가스 수출할 데도 없어 내가 알아서 쓸게 이러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 수출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땅 파서 우리 가스 쓸게 이러고 있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선 야 이거 우리 어디다 파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이젠 석유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2030년 정도에는 석유 소비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야 석유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동력원인데 석유를 너네가 안 사? 야 이건 진짜 큰일이네 이런 상황이죠. 나라를 10년 20년 경영할 게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봐야 되는데 석유를 못 팔면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현금은 있어. 현금은 있는데 이거 까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계속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새로운 나라를 뚫어야 됩니다. 그냥 빈살만 형님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 지금이니? 미국 중국 다 폐쇄주의고 러시아도 그러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야 한국 일본 이태리 너네 나라들은 뭐 어디 물건 팔 데가 없어? 야 그러면 형 있잖아, 우리가 물건 사주고 우리가 너네 물건을 재생산하고, 야 너네 이제 중간재 수출 힘들다며, 야 그거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우리 원전 필요해. 원전 너네 거 갖고 와. 방산 야 필요해. 플랜트 우리가 다 할게. 우리 다 할 수 있어 라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을 사우디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시면 사우디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뭐 300억 불을 투자 유치했다, 그리고 뭐 사우디와의 정상외교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 막 나오잖아요.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중동 지방의 니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가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이런 세계 시장 상황에서 손 잡아야 되는 구석이 사실 중동 지방 저런 데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도 그랜저, 제네시스 지금 중동 수출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가 지금 굉장히 씁쓸한 상황으로 갑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글로벌 시대, 세계가 정말 자유롭게 오가고 이런 시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여러 선진국들이 폐쇄주의로 이렇게 자급자족 경제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동차 업계를 보면서 배우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옴시티가 살 길인가? 네옴시티에서 UAM 같은 거 날려야 될 거잖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네옴시티가 이게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겉면이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해서 에너지를 다 반사시키고 그 안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지금 사우디에서는 너무 절실한 거지. 이거 하려면 전기가 제일 필요한데, 전기도 뭐 태양광으로도 하지만 어쨌든 더 많은 전기를 위해서 원전이 또 필요하고, 안 되지 않을 것 같아. 할 것 같아. 지금 이미 짓고 있어요. 아 네옴시티가 답인가? 우리 먹고 살 길은 저건가? 현대건설 주식 사야 돼?